자,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차례인데 그때 이제 내가 말미에 툭 하고 던졌었던 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y는 2x 플러스 1. 자, 요거 1차 함수죠? 당연히 1차 함수예요. 그런데 이거는 등식이기도 합니다. 등식 중에서도 문자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차수는 1인 1차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1차 함수라고 불렀었던 것들은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항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지금 이 식을 내가 적절하게 이항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형적으로 이 식을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럼 도대체가 이 방정식과 이 함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차 함수에서는 반드시 이 1차 함수에 좀 뒤따르는 좀 뭐랄까 그냥 거의 뭐 영혼의 단짝 같은 친구가 있죠. 그게 바로 뭐지? 그래프. 자, 이 1차 함수는 당연히 그래프를 언제나 그릴 수가 있어요. y는 2x 더하기 1의 그래프. 당연히 어떻게 그려줍니까?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위로 한 칸만큼 들어 올리게끔 쓱 하고 그리면 되겠죠. 여기 이제 1이 될 것이고요. 기울기는 적당하게 가파르게. 이게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런데 얘랑 만약에 서로 같은 녀석이라면 그럼 이건 역시도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그냥 단순히 그것을 참이게 하는 그 뭐 순서쌍을 찾아가지고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야, 얘랑 서로 똑같으면 얘 그래프는 왜 없어? 얘도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그 의문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럼 이 방정식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 자, 이 방정식의 해를 하나하나 다 구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는 얼마가 되죠? 3이면 되겠죠, 그렇죠? 뭐 x가 1이면 y는 3. 그럼 1,3이라고 쓸 수 있고요. 뭐 x가 2일 때 y는 얼마입니까? 5가 되면 되겠죠? x가 3일 때 y는 얼마예요? 7이 됩니다, 그렇죠? 좀 너무 이제 수가 커지니까 좀 반대로도 한번 보자. x가 0일 때 y의 값이 얼마입니까?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왜 이렇게 계산이 느려?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마이너스 3. 그렇죠? 자, 이러한 순서쌍들을 전부 다 좌표평면 위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0,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한 요 정도쯤 찍히려나? 이 한 칸을 너무 좀 크게 그렸네.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요 정도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또 1,3. 한 요 정도쯤에 있을 것 같네요. 뭐 2,5. 요 정도쯤에 있겠죠. 뭐 그런 점들을 따다다다다다다다 그 사이사이까지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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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전에 그렸었던 y는 2x 더하기 1의 그래프랑 완벽하게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요. 아, 당연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 얘랑 서로 어떠니까? 완전히 같으니까. 당연히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방정식의 그래프는 같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이 문자의 값을 순서상으로 표현하여 그걸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낸 것, 그걸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파악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함수라고 이야기했었던 것과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사실상 같은 녀석이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그래프를 갖고 있듯이 당연히 방정식도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당연히 1차 함수의 그래프랑 똑같은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어떤 형태예요? 그 그래프가? 어떤 형태입니까? 그래프가 무슨 형태예요? 도형 이름이 뭡니까 이게? 직선이죠. 그래프가 직선인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여 우리가 이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일까?
직선의 방정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번 단원부터는 너는 직선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추가로 붙여 부르겠다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번 개정교육과정으로는 2학기 때 배우네요. 2학기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단원 이름이 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화끈하지 않습니까? 그 단원에서 온통 직선의 방정식만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 단어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 단어는 도형의 이동하면서 이런 정말 그 단원 이름이 굉장히 좀 직관적인 그런 편으로 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아이의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것까지. 자, 이걸 이제 좀 일반화 시켜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공부했었던 ax 더하기 by는 c라는 그 1차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 그래프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늘 그렇게 순서상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구해가지고 점을 찍어서 좌표평면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얘를 y는 어쩌고저쩌고라는 꼴로 바꿔준 다음에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그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상상해가면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좀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보고서 얘를 일반화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y는의 꼴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 그럼 y는 어때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우리가 어떤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y는의 꼴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늘 마주해 왔었던 1차 함수의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조금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2x 플러스 3y는 5. 자, 이거 그냥 이대로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1,1을 지난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그러면은 2분의 5,0을 지나고 헷갈리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친구를 y는 좀 한번 암산을 해볼까요? 이게 원래 마이너스 2x 플러스 5였는데 3으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일 것이다 라고 정리만 할 수 있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3분의 5라는 것을 y절편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대충 한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지겠네 라고 개형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 그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권장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우리가 첫 번째 서두에서 밝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방정식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겠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왜요? 얘는 1차 함수와 똑같은 그래프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1차 함수가 어떤 그래프를 가져요? 무슨 모양? 직선의 그래프를 가져.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도 직선의 그래프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원래 가장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뭘 했었다? 순서쌍을 전부 다 나열해서 그걸 좌표평면 위에다 점 찍어 표현해 주면서 선을 따라 이어줬었는데 어차피 이 친구는 1차 함수랑 그래프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얘를 1차 함수의 형태로 전환시키고 그다음 그 녀석의 개형을 상상해가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좀 특수한 형태의 방정식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그냥 전형적인 1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려질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그래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x는 3이라든지 y는 1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x는 3. 그럼 당연히 방정식의 그래프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방정식이 참여되게끔 하는 순서쌍들을 몽땅 다 좌표평면 위에다 찍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x가 3 이래요.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순서쌍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여기에 지금 y가 없잖아. y가 없으면 y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존재하지 않죠. 여기 존재하지 않지만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점들이라고 한다면 x가 3이기만 하고 y는 뭐가 되어도 딱히 여기에선 제한이 걸려있는 게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y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y 좌표는 없다가 아니라 y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y에 특별히 걸린 제약이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3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x가 3이기만 하면 오케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3,0부터 시작해서 3,0, 3,1, 3,2, 3,2, 3,3, 3,4, 3,2분의 3,0.1 이 모든 것들을 다 찍어보는 거지. 그럼 3,0부터 시작해서 3,1, 3,2, 3,3, 3,2분의 3,0.1, 3,-1, 3,-2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보다 보면은 당연히 그것은 x축과 수직인 직선의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y축과 평행하다 라고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x는 3이라는 것은 x가 3이기만 하면 된다. 그럼 y는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가 1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역시 y가 1인 모든 점들을 다 모아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x는 3, y는 1 이런 특수한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y축과 평행하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완벽하게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헷갈리는 부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간단한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부터가 사실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사실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에서는 보통 무엇을 이야기하곤 했었습니까? 그냥 그것의 해를 막 구하고 그랬나요? 뭘 했었어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했나요? 우리 연립방정식 하면서 뭐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x 플러스 2y는 5라는 이 단일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이름부터가 연립방정식이었잖아요. 뭐 했어요 이때? 식은 같은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이랑 더. 네, 하나 더. 즉, 뭐 2x 플러스 3y는 9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 두 아이의 공통해를 찾는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x 플러스 y는 3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연립해를 찾던 그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우리가 늘상 해왔었던 그 일을 이번 단원에서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었던 이 방정식의 그래프와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정식은 해를 어떤 걸 가져요? 정말 무수히 많은 걸 갖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5,0 그 다음에 뭐 3,1 1,2 뭐 등등 그런 것들을 갖겠죠, 그렇죠? 얘는요 1,2 2,1 3,0 뭐 이런 것들을 가질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통해를 찾아줘도 됐었고 아니면 우리는 이거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도 있었죠. 자, 가볍게 가감법 이용해서 한번 해 구해보도록 합시다. 위에서 아래를 빼주겠죠? 그럼 y는 2. 그럼 y는 2니까 당연히 x는 얼마겠습니까? 1. 따라서 우리는 1,2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즉 무엇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2y는 5라는 그 그래프는 그 방정식의 그래프는 분명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분명히 이렇게 떨어지는 어느 정도 올라간 형태의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지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이거 이렇게 안 바꾸고 이거 절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너무 좋아요. 전 지난 점 두 개 딱 찍어가지고 그거 이어주고 싶은데요. 그것도 좋아요. 어쨌든 직선으로 연결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뭐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걸 연습했으니까 이걸 좀 이용을 해본 거예요. 자, 얘는 어때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적당히 얘보다 좀 더 위에 근데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쯤 지날까요? 그리고 좀 더 가파르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한 요런 느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일단 얘부터는 안 지나는데 왜 이렇게 가파르지? 잠시만
얘부터가 잘못됐나? 완벽한데 이거. 자, 요 정도쯤. 됐어. 대충 해. 씨.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좀 지저분한 거 좀 지우고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들 하나하나는 다 어떤 녀석들이에요? 이 다 어떤 녀석들이야, 얘네들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써졌어. x 플러스 y는 3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점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어때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들 하나하나는 다 어떤 녀석들입니까? x 플러스 2y는 5라는 것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점들 하나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게 의미가 뭐야?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면서도 동시에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녀석, 그게 바로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것들은 얘네들이고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것들은 얘네들인데 그럼 누가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겠어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누가? 맞아.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고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한 거니까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면서도 이 직선 위에 있어서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당연히 이 두 개의 방정식의 그래프에 무엇일 것이라는 걸? 교점이라는 것, 교점의 좌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맞나요? 네, 이 내용이 여러분들 백지 테스트에 다 적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서 교점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으로써 이 연립방정식의 해도 구할 수가 있는 거겠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사람이니까,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기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기엔 좀 어렵기는 해요. 교점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거 딱 교점 보고서 얘는 몇 콤마 몇이겠군 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래프를 얼마나 또 잘 그리겠으며. 그쵸? 현실적으로 그 방법을 쓰지는 못하지만 대신 무엇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냐. 위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나냐 안 만나냐 일치하냐 뭐 이런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번 개념에서는 너네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두 개의 방정식의 연립해와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교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 이 방정식의 연립해를 알 수 있다는 건데, 또는 반대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교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 이걸 보고서는 사실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에는 좀 부적합할 수는 있다 라고까지는 정리해 볼 수 있어. 다만 확실히 얘네가 서로 평행한지 일치하는지 아니면 한 점에서 관통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지. 그 정도의 위치 관계만큼은 판단해 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서로 기울기가 달라. 그럼 교차하겠지. 기울어진 정도가 다른데 얘네는 언젠가 만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겠어? 일단 나란하거나 아니면 일치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교차하고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나란하거나 일치하는데,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상수항 부분마저도 같으면 비로소 일치하는 거겠지만 상수항 부분은 안타깝게도 다르다면 그럼 그냥 평생 만나지 못하는 나란한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충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최종 파이널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것도 지울게요. 우리가 ax 더하기 by는 c라는 것과 a'x 더하기 b'y는 c' 이 두 개 방정식의 연립해는
일반적으로 몇 개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짐작했었죠? 한 개. 왜요? 가감법을 써봤더니 혹은 대입법을 써봤더니 그게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한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근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의 해는 한 쌍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우리가 눈치챘어요.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야 근데 x 플러스 y는 1과 2x 플러스 2y는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2배 주면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 b가 얘랑 얘 b가 얘랑 얘 b가 전부 다 똑같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선생님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굳이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올 필요는 없었겠지, 그치? 네, 지금 계속 보고서 마지막에 지금 지적하는 거야. 중요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 x의 개수랑 x의 개수의 b가 y의 개수랑 y의 개수의 b랑 상수항과 상수항의 b가 서로 똑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다가 내가 똑같이 실수배를 했을 때, 실수배는 실제 존재하는 수를 곱했을 때라는 소리예요. 내가 여기다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정확하게 이 방정식과 똑같이 생길 것이니까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당연히 얘도 참으로 만족시킬 것이기에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모든 해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일 것이다 라면서 무수히 많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발견해봤었고요. 이때 얘가 2가 아니라 만약에 얘가 3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얘를 2배 해줘가지고 x도 2x로 y도 2y로 만들어줘서 이 부분까지는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지만 여기가 2랑 3으로 달랐기 때문에 얘네가 평생 2x랑 2y를 더해서 2도 되지만 3도 되지롱 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x랑 y의 쌍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서 그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A'과 A, B'과 B, C'과 C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가 만약에 같지 않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 만약에 얘네가 서로 같다면 평행하거나 일치할 것이다. 이때 C'분의 C까지 서로 같으면 일치할 것이고 C'분의 C가 서로 같지 않다면 그땐 평행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확인을 해볼 거야. 기하학적으로 얘랑 얘 방정식의 그래프를 봤을 때 얘 방정식의 그래프랑 얘 방정식의 그래프는 분명히 직선으로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직선 두 개가 서로 어떤 위치관계? 서로 크로스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연립 1차 방정식 단원에서 우리가 짐작했었던 대수적으로 파악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확실히 맞을 것 같다라는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한 셈인 겁니다. 반드시 얘랑 얘는요 공통인 해가 지금처럼 한 개만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거나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죠. 절대로 한 개가 아닌 유한개의 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2개의 해를 갖는다든지 서로 다른 5개의 해를 갖는다든지 하는 상황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하학적인 단서를 얻게 된 거예요. 2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는데 2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2개의 직선이 막 3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 2개의 직선이 만난다면 반드시 몇 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1개 점에서 만날 수 있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확인을 한 거야. 눈도장 찍은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게 2개의 직선이 아예 안 만날 수도 있고 2개의 직선이 이렇게 무한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정리했었던 A'분의 A랑 B'분의 B가 서로 똑같을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나란한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얘네가 서로 똑같을 때는 이 케이스고 얘네가 서로 다를 때는 이 케이스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 기하학적으로도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어떻게 당연히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서 자,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당연히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도 y는 마이너스 b'분의 a 프라임 x 플러스 b'분의 c 프라임이 되겠죠. 자, 서로 크로스가 발생하는 건
기울기가 다를 때였어. 그럼 1번 케이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뭐랑 뭐랑 어떻다?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이 서로 같지 않다.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보시면 b분의 a랑 b'분의 a'이 서로 같지 않다. 이걸 우리가 익숙한 그 아까의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a'분의 a, b'분의 b 뭐 이런 형태로 바꿔서 했었잖아. 자, 양변에다가 내가 a'은 나눠주고 b는 곱해주게 된다면 결국 a'분의 a랑 b'분의 b란 형태로 바꿔줄 수 있고 여전히 얘는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아까 전에 썼었던 그 결과가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좋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평행한 상황이거나 일치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얘네 두 개가 어떻습니까? 같게 되겠죠. 자, 그 상황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b분의 a랑 b'분의 a'이 서로 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럼 양변에다가 또 a'은 나눠주고 b는 곱해주게 되면은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역시 우리가 아까 전에 파악했었던 그 결과가 여기서 고스란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a'분의 a랑 b분의 b가 서로 같다면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었구나.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상황이겠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b분의 c랑 b'분의 c'이랑 b분의 c랑 b'분의 c'이랑 서로 같으면 어땠어요? 일치, 해가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르면 평행, 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이었었잖아. 이것도 똑같아. c'은 나눠주고 b는 곱해주게 되면은 c'분의 c랑 b'분의 b가 서로 같으면 평행, 일치. 그 다음에 다르면 평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얘네가 서로 똑같으면서도 그 녀석과 얘가 서로 똑같으면 일치. 그 녀석과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 그때는 평행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피날레가 바로 그거예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총 3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다. 그걸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방정식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다면 일단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서로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래프의 모양, 그러니까 그래프가 서로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나란하다면은 그럼 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서로 일반적으로는 크로스가 생길 것이다. 기울기가 다른 게 일반적일 테니까요. 기울기가 같은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일반적으로 한 개가 나왔었던 그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 교점이 몇 개가 생기니까? 한 개가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못을 박죠. 이 직선이 두 개가 만나서 서로 무슨 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유한계의 1이 아닌 유한계의 교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몇 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 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수학 3, 뭐 지금 공통수학 1으로 바뀌었는데 그 공통수학 1을 공부하실 때 단원 이름이 이거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똑같지 않냐 이거랑? 이건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또 유리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단원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된 개념과 유형을 학습을 하고 문제도 풀게 되고요. 또 무리함수랑 무리방정식 사이의 관계 역시 단원 이름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그 모든 함수들은 전부 다 앞으로 늘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관계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공부한 이 첫 스타트를 잘 끊으셔야 여러분들이 3학년 때도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전부 다 공부를 잘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사실상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여러분들 기준의 교육 과정으로는 대수와 미적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때는 함수들을 배우자마자 바로 지수함수와 지수방부등식 사이의 관계, 로그함수와 로그방부등식 사이의 관계,
삼각함수와 삼각방부등식 사이의 관계를 공부합니다. 이게 실제 단원명이에요. 그 다음 미적분에서는 여러분들이 3차 함수, 4차 함수를 공부합니다. 미분을 공부하면서 그런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그리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게 뭐냐면 방정식 및 부등식 사이의 관계. 단원 이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수능 맨 마지막 문제를 풀 때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첫 스타트를 그냥 쉬워 간단한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타트가 잘못 끊겨지면은 나중에 제대로 아작날 수 있어요. 알겠죠?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돼. 이 부분 다시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드렸었던 그 학습지 그것만 저번 시간처럼 함수 했었던 것처럼 마무리를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팩트 테스트. 아, 백스 테스트도 보죠. 나 기본이야. 기본은